네, 지금 방금 전해드린 그 이제 보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말을 아끼던 김기식 금감원장이 이제 처음으로 주말 사이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논란이 된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는데요. 전 변호사님. 네, 그 19대 국회에서 정무위 간사를 지냈던 김기식 원장 관련해서 네. 이 해외 출장 관련해서 총 3가지의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2014년 3월에 한국거래소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을 2박 3일 동안 출장을 했다 그러는데 네. 당시의 상황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고 김기식 의원은 이를 반대하고 있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은 법 개정은 출장과 무관하다. 나는 이후에도 계속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2015년 5월에 우리은행 지원으로 중국과 인도에 2박 4일 동안 출장을 했었는데요. 네. 당시 상황은 우리은행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고 여기에 대해서 김기식 의원은 그때는 내가 출장을 갈 때는 우리은행에 관해서 금감원의 징계 조치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였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2015년 5월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F 지원으로 미국과 유럽을 비서까지 동행하면서 9박 10일 동안 출장을 갔는데요. 당시에 김기식 원장은 이에 KF에 대한 예산을 4억 원 삭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KF가 요청했던 유럽사무소 설립과 관련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은 나는 출장 후에도 예산 삭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면은 2017년에 유럽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예산안이 2억 9,3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자, 김 교수님. 네.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준비한 질문과 대답은 아니지만 네. 한마디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출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냥 여행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김 교수님 보시기에 김기식 당시 의원은 출장을 간 겁니까? 여행을 다녀온 겁니까? 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여행은 아직 보도가 되질 않았는지 취재가 안 됐는지 드러나지 않았는지 모르니까 여행 여부는 더 봐야 되겠지. 예컨대 무슨 관광을 했다든지 네. 또는 골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도가 안 됐는데 다른 예를 들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중국이나 인도를 2박 4일 동안 두 나라를 다녀왔다 하면 네. 어디 제대로 들을 시간도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야말로 그건 가성비가 높은 출장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네. 거기 요점만.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는 그거죠. 예. 미국하고 유럽하고를 네. 갔다는 거. 이건 거의 대서양을 넘나드는 여행인데. 네. 9박 10일 동안. 예, 미국은 이제 그 한미 무슨 연구소 이거 개통 예. 쪽인 것 같고. 근데 벨기에, 이탈리아, 기타 유럽까지 간 것이 어떻게 이것이 한꺼번에 멜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네. 근데 계속 결국은 이 문제가 이제 갈수록 커지고 있거나 또는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네. 시민단체 출신으로서 국회에서도 굉장한 핵심 상임위 중에 하나인 정무위원회 비례대표로서 이례적으로 간사를 맡을 만큼 네. 지식과 정보로서 국회 활동에서 아주 다른 의원들을 많이 압도를 해서 심지어는 참 고약한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그 꼼꼼했고 깐깐했던 이 김기식 의원이지만 네. 이분이 이 출장을 갈 때는 시기적으로 보나 출장을 가는 방식으로 보나 지원한 상대방 그러니까 피감기관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오늘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지만은 갔다 온 후의 행적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렇게 갔는데 갔다 와서 그럼 그 목적과 말하자면 로비냐 부탁이냐 이걸 떠나서 딱 절단하면 그거와 아무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 그 유럽 그 한국 대외경제연구원이라는 그 말하자면 출장비를 댔던 국책연구소 예.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삭감을 받지 않으려고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갔다 온 다음에도 자기는 아무 변화가 없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다고 했지만 네. 그렇게 주장을 한 후로부터 5일 있다가 부대 의견이라는 걸 달아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지로 의견을 달았단 말이죠. 부대 의견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다가 그렇죠. 메모 비슷한 예, 예. 형식으로 근데, 예. 우리가 흔히 편지 쓸 때 PS 이렇게 하고 그렇지. 꼬투리 말을 붙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거기에 의견이 구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상으로 남는다는 이야기는 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정치적 의미, 그 법적 의미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니 근데 5일 전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네. 바로 5일 후에는 내년부터는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지로 제가 워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실제로 유럽에다가 이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소원이 희망이 유럽의 사무소였는데 네. 일단 사무소까지 급작하게 가기는 좀 그러니 모니터링 사업을 하자라는 예산으로 해서 2억 9,300만 원인가가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문제지만 새로 나온 거로서는 그 출장 목적하고 김기식 의원 쪽에서는 아닌지 모르지만 이쪽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이 관철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실패냐 성공이냐 논란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그렇게 실제로 됐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와 그리고 비판이 가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이 피감기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현직 의원이 바로 그 기관에 이제 돈을 받아서 열흘 동안 미국, 유럽을 다녀왔는데 김기식 의원은 내가 여행을 갔다 온 건 맞지만 돈은 내 주장대로 깎았다. 이렇게 해명이 나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 이제 일부 신문 보도 내용은 깎은 건 깎은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부대 의견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다시 돈을 준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김기식 원장은 추가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또 예. 첨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흔히들 이걸 얘기할 때 91년도에 상공이 뇌물이유 사건과 비교를 하는데 예. 그 부분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상공회 그때는 민간 단체인 자동차 공업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갔던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김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때는 의원들이 구속까지 됐었던 그렇죠. 구속됐죠. 사건이죠. 네. 27년 전에. 네. 이제 여야 의원들이 다 구속이 됐죠. 네. 그때의 로비를 했던 예. 물론 이제 이건 확정 판결 난 거니까 예. 그때는 민간 단체예요. 예. 자동차 공업협회라고 하는. 네. 근데 지금은 예. 민간 공업단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국정감사한 걸 할 때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은 그분들도 국정감사에다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상시적인 대상 기관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 김기식 당시 의원이 말하자면 출장비를 받던 그것이 로비든 아니든 간에 예. 받았던 것은 피감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다 그 얘기입니다. 나라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국가기관하고도 다르다 이거. 예,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 거예요. 네. 어떤 민간업체로부터 받느냐? 예를 들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중소기업 돈으로다가 가는 거하고 재무부 돈이라든지 한국은행 돈으로 간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늘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돈으로 받다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돈으로 운영되는 국책기관의 그 돈으로 해외에 출장이든 여행이든 갔다 왔다면 국민의 그것은 세금으로 간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사례가 드물어요. 피감기관 대접해서 없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건 굉장히 독특한 경우예요. 아마 그 당시 4년 동안 정무위원 같이 했던 의원들 중에도 이분이 이렇게 혼자 갔다는 사실을 다 몇 번 갔는지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가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더 논란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중에 이런 식의 외유성 출장을 안 가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책연구기관 예. 내지는 국내 세금이 들어간 어떤 그런 공공기관들의 돈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걸 대서 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그런 기관들이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자금을 무책임하게 집행을 하고 네. 국회의원들은 때로 이 집행된 자금을 이용해서 외유성 출장을 가서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 제 기억으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10수년 전부터 지적과 해명과
그 다음에 망각이 되풀이되어 온 사안이 아닌가. 근데 이번에는 이제 김기식 전 의원이 금감원장에 임명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데, 김기식 원장은 이 재벌과 대기업을 비판하는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국정감사가 있을 때마다 피감기관을 날카롭게 질타해 왔습니다. 특히 이 로비성 출장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자금 지원 받으려고 하는 기업한테 돈 받아서 비즈니스 버스 타고 와서 하루 7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자고 식비 다 지원 받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심사에서 투자 결정한 그걸 객관적으로 하고 누가 믿습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번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 전면 실태 조사를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부적절함이 있다면, 과도한 로비나 적대를 받은 직원들이 있다면 엄정히 징계하시고 이런 일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유명하겠습니다. 네, 김기식 이제 금감원장은 앞으로 국정조사나 다른 국회에 출석할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저렇게 물었던 것처럼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해오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지금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만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면서 김 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김기식 원장 임명 철회는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조선일보 보도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사이에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오간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차장. 네. 먼저 이제 최초 보도가 조선일보 보도였는데요. 네. 조선일보 보도에서부터 하나씩 따져보지요. 어떻게 네. 된 겁니까? 일단 그 조선일보에서는 KIEP 예.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서 이제 유럽 지부 설립 관련된 이제 이 어떤 민원이라고 네. 할까, 뭐 필요한 요구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김기식 의원에게 이제 좀 출장을 이렇게 데리고 간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했는데, 청와대가 7일 날 입장을 낸 것이 KIEP, 그러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유럽 지부 설립 필요성을 거론해서 현장 답사에 넣긴 했으나 이게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KIEP 입장에서는 실패한 로비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이죠. 당시에는 몰랐지 않습니까? 익명 처리를 해서, 물론 청와대 출입기자만 알았지 일반 독자는 몰랐는데 네. 이제는 김의겸 대변인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군요. 그렇죠. 밝혀진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 그냥 얘기한 부분은 겁니까?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아침에 오늘 청와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네.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네. 청와대 대변인이 됐든 홍보수석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네. 뒤에서 이제 자세한 이 설명을 해줄 때, 그럴 이럴 때 때는 실명을 인용을 안 하죠. 잘. 실명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츰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오늘은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내 실명을 받고 보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상황은 그런데, 예. 그러면서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이 KIEP로서는 실패한 로비였다. 실패한 로비, 이 5글자가 그렇죠. 이제 논란의 핵심인 거죠. 이게 주말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예. 이 주말 내내 논란이 됐고, 이른바 여권 성향의 지지자들조차 어떻게 청와대에서 실패한 로비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냐. 아하. 지금 뭐 SNS하고 인터넷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다시 청와대 관계자라는 표현으로 기사가 나갔지만, 네. KIEP가 로비 차원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실패했다는 차원이다라고 다시 강조를 하면서, 그렇지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거는, 이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하고 있는 전제 조건조차도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중앙일보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도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가 지금 유럽의 모니터링 예산으로 그렇죠. 2억 9천만 원 정도가 이미 지급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대가성이 있느니 없느니에 관한 청와대 대변인의 그 해명도 네. 좀 흔들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실패한 로비는 받아도 되느냐, 실패한 로비는 받아도 되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었는데, 네. 이 로비조차도 실패했느냐 아니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두 가지 전제가 다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데 부연 설명드리면 갔다 와서
예산 반영 안 된다고 했는데 5일 후에 부대 의견으로 내년부터는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패냐 아니냐 논란이 애매해졌다는 얘기고 그걸 오늘 아침 조간의 신문에서 보도를 한 걸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전 변호사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저는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나씩 하면서 네. 넘어가죠. 그러니까 로비가 실패했느니 아니면 성공했느니 이 여부가 애매해졌다는 말로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유럽의 말을 뭐 예산이 내가 적절한 표현했느냐 안 했냐는 얘기가 네. 전제가 이상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계속 좀 해보시죠. 네, 그렇죠. 이제 실패한 로비라는 표현조차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표현이었는데 네. 저는 이거는 뭐 논란이고 뭐고 정말 잘못된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전제조차도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 됐죠. 예. 어쨌든 김의겸 대변인은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근데 아시겠지만 토요일자 신문이 없습니다. 아니 월요일자, 월요일자 신문이 없습니다. 일요일자가 없습니다. 일요일자가 없습니다. 일요일자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이런 브리핑을 했고 일요일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패한 로비라는 표현이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예. 이 얘기를 묶어가지고 조선일보는 당연히 오늘자 신문에 쓸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상황이죠. 오늘 월요일자 조선일보 일면 톱이 네. 실패한 로비 청와대가 이제 김 원장을 감쌌다 이런 그렇죠.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예. 이 청와대가 내놓은 실패한 로비라는 표현이 정말 의아하고 황당하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조선일보가 그 어떤 정서를 담아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조차도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 김의겸 대변인이. 예. 제가 한 얘기로 신문 일면 톱을 썼는데 기사 쓸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실패한 로비라고 한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얘기조차도 좀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가 이 논란이 일고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그 여러 가지 외유 논란을 빚고 있는 출장에 대해서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가 실패한 로비라고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을 아침부터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는 것은 저는 이건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자, 최 차장. 네. 예, 이제 국민 정서가 이걸 어떻게 볼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 보기로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의겸 대변인은 이제 김기식 원장에 관한 보도뿐만이 아니고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이 미국에 있는 한미연구소 거기 예산을 금년 이제 여름부터 전면적으로 중단하려는 조치와 관련된 앞뒤의 보도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더군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청와대가 예. 개입을 한 것이 아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 이미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청와대에서는. 네. 그런데 어저께 TV조선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네. 이 부분도 이제 허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이제 작년에 네. 정무위에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긴 됐었어요. 네. 여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김기식 의원이 이 한미연구소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이 뭔가 불투명하다 이런 네.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고 그걸 이어받아서 민주당의 이하경 의원이 간사가 됐는데 네. 그 부분이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막상 국회에서는 박선숙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한미연구소가 미국 내에서 위안부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할 수 없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네. 11월까지 넘어갔던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합의가 됐다는 식으로 그렇죠. 이제 일찌감치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8월부터 이어지면서 국감을 거치면서 합의가 돼서 국회가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빚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알고 보면 국회 속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은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나는 그 최 차장과 조금 다른 쪽에서 설명을 좀 하고 생각이 있는데 네. 그 문제의 핵심은 조선일보에 대해서 김 대변인이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원장 그 대경제원건의 부원장이 미국에 보냈다는 메일에 보면 네, 이메일이 있었죠. 이메일에 보면은 거기에 홍일표 행정관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선일보에다 내가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그 대외경제연구원의 부원장이 네. 내가 메일을 잘못 썼거나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이지 청와대와 관련 없다는 걸 자기가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자. 이메일이 내가 잘못됐다고 설명을 하든가. 이제 김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처음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자가 기니까 저희가 영어 약자 키예프라고 부르겠습니다. 키예프의 부소장 되느니까 미국에 있는 키예프 주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소장이 미국 주재원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죠. 아랫직원한테.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 이메일을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부소장이라는 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안은 청와대의 홍일표 행정관에게도 보고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청와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 부소장인가 부원장인가 하는 분이 네. 내가 인식을 잘못해서 거기에 그분 이름을 썼다든가 예. 그렇게 해서 이건 내가 취소한다든가 이건 조선일보 쪽에서 이건 클레임을 걸어서 그렇게 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실패한 로비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니 성공한 로비만이 로비냐 실패했더라도 로비는 로비 아니냐는 쪽에서 분노가 있거나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에 따라 부대 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이거 실패냐 성공이냐 논란 그걸로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한 표현이냐 아니냐의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근본적으로 사실이. 알겠습니다. 이제 그 사안 내용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금 그동안 이 문제를 맨 처음 지적을 하고 밝히고 그다음에 심층 취재를 해서 연일 보도를 해오고 있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본인의 실명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정식으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조목조목 비판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이 일이 어떻게 굴러갈지 속보가 있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안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여부인데요.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금감위원장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떤 형사 사건으로 이제 옮아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지금 사실관계가 지금 3개가 나왔잖아요. 네. 출장 관련해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김기식 원장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해명을 한다는 거는. 예. 그럼 이 정도 사실관계가 나왔으면 수사의 단서는 일단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먼저 한국당에서 뇌물, 직권남용,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네. 뇌물은 내가 해줄게 하고 받은 다음에 액션으로 안 나갔어도 서로 이렇게 눈빛으로만 그래도 주는 거지 나 알아 고마워 그냥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수수만으로. 예. 그리고 직권남용, 이 직권남용죄의 성립 범위를 어디로 볼지 좀 애매해졌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에서 이걸 좀 사법기관이 포괄적으로 본다는 게 이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2017년에 그 키예프의 유럽 모니터링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안을 통과를 시킬 때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인이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금품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경비를 전부 피감기관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김영란법 위반은 근데 이제 이게 시행일이 2016년 9월부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2017년까지 이게 뭐 미래리더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네. 금융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뭐 수백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진행을 했다 또 이런 의혹도 제기된 상태라서 이번 그 출장 3건 말고도 좀 다양한 방향으로 수사가 들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차장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에서 아마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에게 임명장을 준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네. 그렇다면 임명장을 주는 날짜가 왜 오늘인데 그동안 지난주 언론들은 김기식 금감원장 내정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김 원장 이렇게 불러온 겁니까? 그게 이제 금감원장이라는 자리가 예. 이제 국회 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김기식 원장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한참을 있다가 네. 그것도 본인이 나서지 않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예. 이게 말하자면 좀 국민들이 보기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의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통상 알기는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는 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미 지난주 내내 금방 원장 그거는 조금 다른 쪽에 있을까요? 다른 겁니까? 변호사인 예. 저이 법을 다루시는 전 변호사 더 잘 아시겠지만 임명장을 주는 거는 그냥 행위고 네. 서명 아. 대통령의 서명이 있으면 아. 그걸로 이제 효력이 그러니까 발생하고 서명은 진즉이 있다 이렇게 봐야 그리고 되는 취임식을 이미 2일 날 했으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혹시 내정자라는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일종의 뭐 좀 뭐하면 받는 분으로서야 대단한 영광이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건 어떤 금감원장, 세레모니다 이렇게 그래, 보시는 거군요. 금감원장은 엄격한 정부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임명장 줬다는 사례를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준다 이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받습니까? 임명장 누구한테 해서 받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저 금감원이라는 건 그 아니 법적 이 성격이 좀 말씀을 이제 이상한데. 드리는 예. 이유가 네. 야당에서 계속 자진 사퇴 또는 정부가 임명 철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서명을 오늘 했는데. 임명장을 준다 하니 네. 임명장을 주기 전에 혹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 쪽에서 고민을 했다면 임명장을 주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었는데 임명장을 준다 하니 그건 오히려 이제 더 대통령께서 이렇게 준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야당에 대해서 아주 반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아무튼 뭐 김기식 원장의 그 원장 임명 이게 철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오늘 보십니까? 아침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만 봐갖고도 뭐 그건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다. 네. 예. 혹시 뭐 본인이 어떤 다른 생각을 한다고 모르지만은 임명권자의 저쪽에서는 그럴 생각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 문제가 아닌데다가 네. 이게 김기식 원장의 이제 외유 의혹뿐만 아니라 네. 한미 연구소 문제까지 그러니까 외교 문제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말하자면 취재 과정을 보면 예. 이제 조선일보하고 자유한국당 쪽 의원들 정무위원 쪽에서 김기식 의원의 외유 의혹을 파다 보니까 네. 이제 또 한미연구소 관련 문제가 또 나오고 이게 지금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뭐가 나오고 그에 있는 중이에요. 앞서서 이제 대경제정책연구원이 있었고 그렇죠. 네. 그 로비와 관련해서. TF에 네. 돈을 받는 곳이 한미연구소고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연결이 자꾸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그러다 있는 보니까 거죠. 로버트 갈루치 그 90년대 제네바 협약이 그 주역까지 등장을 해서 예. 우리 정부를 비판하게 되고 지금 이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김기식 원장에 대한 그 신임이 두텁다고 해도 네. 또다시 추가적인 의혹이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큰 국제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일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저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다른 더 큰 문제가 또 의외로 터질 수도 있어요. 네. 뭐냐면은 미래 아카데미 연구원인가 미래연구소라고 김기식 네. 그 의원 당시에 운영했던 그 연구소. 그분이 이제 소장이었었죠. 그 네. 소장이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가입을 했느냐. 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입보다 수강을 했느냐. 네. 수강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수강료가 얼마냐까지 나왔는데 예. 그 수강료는 자비로 냈느냐 그 사람 수강생이 속한 기관에서 냈느냐. 네. 그것이 가령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수강으로 있으면 이건 다른 문제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피감기관 사람들을 이렇게 수강을 시키는 그쪽에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아카데미에 1, 2, 3기까지 55명 회원이 있는데 33명이 그 이 금융기관, 그렇죠. 보험사 이런 데 대관 업무 담당자로 이미 명단이 다 밝혀져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경비를 누가 댔느냐? 네, 그 문제도 이제 앞으로 자발적인 학습 의지가 대단히 높아서 내가 내 돈 내고 받았느냐? 3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을 그걸 정말 투자해가면서 배울 만큼 사는 그분들이었느냐? 아니다. 그 연구소는 너무나 훌륭한 연구소이기 때문에 소속 기관 그것도 대부분
이제 피감기관이면은 국민이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이 많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내서 수감토록 했냐. 이거는 다 국제 문제 이전에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 문제가 더 관심사항이 급하게 와닿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이라는 데가요. 네. 예전에 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관치금융으로 커왔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도 그런 그림자가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기업하고는 다른 어떤 논리가 작용이 되고 네. 정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한테도 로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김기식 의원이 이런 연구소를 차리면 여기에 당연히 뭐 가서 뭐 어쨌든 얼굴을 비친다든지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되는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 차장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좀 이제 여기서 고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자 우리가 정황만 지금 얘기하는 그렇죠. 거지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언이나 증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저희가 다시 걷어드리는 것으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김기식 당시 의원이 소장으로 있던 곳에서 이제 회원을 모집해서 그렇죠. 강의를 개설을 했고 거기 온 그 회원들이 1기, 2기, 3기 그 이름이 나와 있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금융기관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통계에는 이미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우리나라 금융업계의 어떤 생태, 네. 생리, 생존의 방식이 예. 이 정부 내지는 어떤 공적인 권력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속해서 뭔가 일이 크게 좀 정리가 되고 결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추이를 계속해서 저희가 쫓아가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의 로비를 했던 예. 물론 이제 이건 확정 판결 난 거니까 예. 그때는 민간 단체예요. 예. 자동차 공업협회라고 하는. 네. 근데 지금은 예. 민간 공업 단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국정감사한 걸 할 때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은 그분들도 국정감사에다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상시적인 대상 기관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 김기식 당시 의원이 말하자면 출장비를 받던 그것이 로비든 아니든 간에 예. 받았던 것은 피감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다 그 얘기입니다. 나라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기관하고도 다르다 이거. 예,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 거예요. 네. 어떤 민간업체로부터 받느냐?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중소기업 돈으로다가 가는 거하고 재무부 돈이라든지 한국은행 돈으로 간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늘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돈으로 받다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돈으로 운영되는 국책기관의 그 돈으로 해외에 출장이든 여행이든 갔다 왔다면 국민의 그것은 세금으로 간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사례가 드물어요. 피감기관 대접해서 없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건 굉장히 독특한 경우예요. 아마 그 당시 4년 동안 정무위원 같이 했던 의원들 중에도 이분이 이렇게 혼자 갔다는 사실을 다 몇 번 갔는지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가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더 논란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중에 이런 식의 외유성 출장을 안 가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책 연구기관 예. 내지는 국내 세금이 들어간 어떤 그런 공공기관들의 돈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걸 대서 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그런 기관들이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자금을 무책임하게 집행을 하고 네. 국회의원들은 때로 이 집행된 자금을 이용해서 외유성 출장을 가서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 제 기억으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10수년 전부터 지적과 해명과 그다음에 망각이 되풀이되어 온 사안이 아닌가. 근데 이번에는 이제 김기식 전 의원이 금감원장에 임명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데 김기식 원장은 네, 지금 방금 전해드린 그 이제 보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말을 아끼던 김기식 금감원장이 이제 처음으로 주말 사이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논란이 된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는데요. 전 변호사님. 네, 그 19대 국회에서 정무위 간사를 지냈던 김기식 원장 관련해서 네. 이 해외 출장 관련해서 총 3가지의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2014년 3월에 한국거래소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을 2박 3일 동안 출장을 했다 그러는데 네. 당시의 상황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고 김기식 의원은 이를 반대하고 있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은 법 개정은 출장과 무관하다. 나는 이후에도 계속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2015년 5월에 우리은행 지원으로 중국과 인도에 2박 4일 동안 출장을 했었는데요. 네. 당시 상황은 우리은행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고 여기에 대해서 김기식 의원은 그때는 내가 출장을 갈 때는 우리은행에 관해서 금감원의 징계 조치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였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2015년 5월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F 지원으로 미국과 유럽을 비서까지 동행하면서 9박 10일 동안 출장을 갔는데요. 당시에 김기식 원장은 이에 KF에 대한 예산을 4억 원 삭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KF가 요청했던 유럽사무소 설립과 관련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은 나는 출장 후에도 예산 삭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면은 2017년에 유럽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예산안이 2억 9,3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자, 김 교수님. 네.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준비한 질문과 대답은 아니지만 네. 한마디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출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냥 여행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김 교수님 보시기에 김기식 당시 의원은 출장을 간 겁니까? 여행을 다녀온 겁니까? 이 재벌과 대기업을 비판하는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국정감사가 있을 때마다 피감기관을 날카롭게 질타해 왔습니다. 특히 이 로비성 출장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자금 지원 받으려고 하는 기업한테 돈 받아서 비즈니스 버스 타고 와서 하루 7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자고 식비 다 지원 받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심사에서 투자 결정한 그걸 객관적으로 하고 누가 믿습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번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 전면 실태 조사를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부적절함이 있다면 과도한 로비나 접대를 받은 직원들이 있다면 엄정히 징계하시고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유명하겠습니다. 네, 김기식 이제 금감원장은 앞으로 국정조사나 다른 국회에 출석할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저렇게 물었던 것처럼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해오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지금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만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면서 김 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김기식 원장 임명 철회는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조선일보 보도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사이에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오간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시장. 네. 먼저 이제 최초 보도가 조선일보 보도였는데요. 네. 조선일보 보도에서부터 하나씩 따져보지요. 어떻게 네. 된 겁니까? 일단 그 조선일보에서는 KIEP 예.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서 이제 유럽 지부 설립 관련된 이제 이 어떤 민원이라고 네. 할까 뭐 필요한 요구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김기식 의원에게 이제 좀 출장을 이렇게 데리고 간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했는데 청와대가 7일 날 입장을 낸 것이 KIEP 그러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유럽 지부 설립 필요성을 거론해서 현장 답사에 넣긴 했으나 이게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KIEP 입장에서는 실패한 로비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이죠. 당시에는 뭐 근데 이제
그 밑에다가 그렇죠. 메모 비슷한 예, 예. 형식으로 근데, 예. 우리가 흔히 편지 쓸 때 PS 이렇게 하고 그렇지. 꼬투리 말을 붙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거기에 의견이 구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상으로 남는다는 이야기는 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정치적 의미, 그 법적 의미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니 근데 5일 전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네. 바로 5일 후에는 내년부터는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지로 제가 워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실제로 유럽에다가 이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소원이 희망이 유럽의 사무소였는데 네. 일단 사무소까지 급작하게 가기는 좀 그러니 모니터링 사업을 하자라는 예산으로 해서 2억 9,300만 원인가가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문제지만 새로 나온 거로서는 그 출장 목적하고 김기식 의원 쪽에서는 아닌지 모르지만 이쪽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이 관철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실패냐 성공이냐 논란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그렇게 실제로 됐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와 그리고 비판이 가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이 피감기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현직 의원이 바로 그 기관에 이제 돈을 받아서 열흘 동안 미국, 유럽을 다녀왔는데 김기식 의원은 내가 여행을 갔다 온 건 맞지만 돈은 내 주장대로 깎았다. 이렇게 해명이 나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 이제 일부 신문 보도 내용은 깎은 건 깎은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부대 의견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다시 돈을 준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김기식 원장은 추가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또 예. 첨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흔히들 이걸 얘기할 때 91년도에 상공이 뇌물이유 사건과 비교를 하는데 예. 그 부분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상공회 그때는 민간 의원들이- 단체인 자동차 공업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갔던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김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때는 의원들이 구속까지 됐었던 그렇죠. 구속됐죠. 사건이죠. 네. 27년 전에. 네. 이제 여야 의원들이 다 구속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여행은 아직 보도가 되질 않았는지 취재가 안 됐는지 드러나지 않았는지 모르니까 여행 여부는 더 봐야 되겠지. 예컨대 무슨 관광을 했다든지 네. 또는 뭐 골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도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중국이나 인도를 2박 4일 동안 두 나라를 다녀왔다 하면 네. 어디 제대로 들을 시간도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야말로 그건 가성비가 높은 출장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네. 거기 요점만. 그런데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그거죠. 예. 미국하고 유럽하고를 네. 갔다는 거. 이건 거의 대서양을 넘나드는 여행인데. 네. 9박 12일 동안. 예, 미국은 이제 그 한미 무슨 연구소 이거 개통 예. 쪽인 것 같고. 근데 벨기에, 이탈리아, 기타 유럽까지 간 것이 어떻게 이것이 한꺼번에 멜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네. 근데 계속 결국은 이 문제가 이제 갈수록 커지고 있거나 또는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네. 시민단체 출신으로서 국회에서도 굉장한 핵심 상임위 중에 하나인 정무위원회 비례대표로서 이례적으로 간사를 맡을 만큼 네. 지식과 정보로서 국회 활동에서 아주 다른 의원들을 많이 압도를 해서 심지어는 참 고약한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그 꼼꼼했고 깐깐했던 이 김기식 의원이지만 네. 이분이 이 출장을 갈 때는 시기적으로 보나 출장을 가는 방식으로 보나 지원한 상대방 그러니까 피감기관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오늘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지만은 갔다 온 후의 행적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렇게 갔는데 갔다 와서 그럼 그 목적과 말하자면 로비냐 뭐 부탁이냐 이걸 떠나서 딱 절단하면 그거와 아무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 그 유럽 그 한국 대외경제연구소라는 그 말하자면 출장비를 댔던 국책연구소 예.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삭감을 받지 않으려고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갔다 온 다음에도 자기는 아무 변화가 없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다고 했지만 네. 그렇게 주장을 한 후로부터 5일 있다가 부대 의견이라는 걸 달아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지로 의견을 달았단 말이죠. 부대 의견이라는 게 뭡니까?